카니발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이고요. 엔진,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 앞쪽 멤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홀 속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왁스링에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측면 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바깥쪽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페인트는 까져 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런 절삭면 부분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출고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100% 부식이 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녹이 나도 사실상 안전상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신차가 녹이 나면 무조건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언더코팅 비중을 보면 이쪽 부분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닥면 쪽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의 언더코팅은 사실상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 녹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철판 떨림을 잡기 위해서 군데군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커버 속으로 몰로베란 염화칼슘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엔진이든 미션이든 배터리든 전기장치든 모두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곳에 코팅을 하고 싶으면 언더 코팅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연 코팅제를 이용해서 시공하시면 됩니다. 여기 측면 쪽 보겠습니다. 측면 쪽도 마찬가지 이런 홀 안쪽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왁스를 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저기 뒤쪽 서스펜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르죠. 이런 볼트나 너트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죠. 특히 부식 있는 부분 이런 곳이 염화칼슘이 머무니까요. 자동차 녹방지 하고 싶으면 이런 곳에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머물 수 있는 곳, 용접 부분, 구석진 곳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실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아무리 두껍게 코팅을 해도 사실상 자동차 녹방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돌팀 방지만 하면 자동차 녹방지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 겉면에 두껍게 코팅을 하면 녹방지 됐죠. 하지만 지금은 물로 변한 염화칼슘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틈새, 물이 머물 수 있는 속 안쪽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해야지 염화칼슘 방지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팅나라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주행 중 사고나 부품 교환, 바닥 긁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도 10년 동안은 무조건 무상 시공되니까요. 코팅나라 보증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언더 코팅제로 여기 커넥터 있는 부분, 전기장치, 센서 이런 곳에 코팅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쪽 이런 곳에 두껍게 코팅을 하면 발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투명 코팅제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카니발 엔진룸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엔진룸 코팅의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 먼지, 염화칼슘 가루에 의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팅제가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센서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엔진룸 안쪽으로 염화칼슘 가루가 유입이 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쉐보레 볼트 전기 차량을 보면 엔진룸 절연 코팅이 시공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이 염화칼슘 사용량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언더 코팅을 할 때 엔진룸 절연 코팅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